자, 교재 168쪽에 주택의 건설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는 한두 채 건설하는 게 아니고 대량 건설합니다. 대량 건설.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배우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주택을 우리가 건설을 할 때 먼저 하셔야 될 것이 이 주택건설 사업을 누가 할 거냐? 사업주체. 그래서 사업주체는 우리가 이제 첫째 등록사업자. 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주택건설을 대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대량 건설을 못해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려면은 어느 정도 규모로 사업을 해야 등록할 수 있느냐? 연간 단위입니다. 연간 단위. 연간 단독주택을 짓겠다 하면은 자, 최소 20호 이상을 연간 지을 때는 등록해야 됩니다. 자, 공동주택을 짓겠다 하면은 20세대 이상 해야 자, 등록을 해서 할 수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겠다 하면은 30세대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지 조성을 하겠다 하면은 1만 제곱미터 이상 해야 자, 우리가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비등록 사업자가 있어요. 등록을 하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자, 그 다음에 공익법인, 이런 공공사업자는 굳이 등록하지 않고도 주택건설 사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조합, 자,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자는 등록사업자와 자, 공동사업을 할 경우에 한해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조합이랑 고용자는 등록사업자와 무슨 사업을 해야 된다? 공동사업을 할 경우에 등록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거기에 사업주체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사업주체라면 주택건설사업계획, 대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의 자를 말하는데, 자, 1번에 국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자, 그 다음에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익법인, 주택조합, 근로자를 고용한 자, 자, 그 다음에 7번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대조성 사업자, 이걸 등록사업자라 하는데, 자, 1번부터 거기에 6번까지 갈로 묶고 옆에 씁니다. 비등록 사업자. 1번부터 6번까지 갈로 묶고 옆에다가 비등록 사업자를 썼습니까? 5번, 6번에 주택조합과 고용자로 되어 있죠. 그 옆에는 이렇게 플러스 등록 사업자, 무슨 사업을 할 때 비등록이라는 뜻이에요? 공동사업 할 때. 주택조합과 고용자는 플러스 등록사업자 공동사업하면은 비등록 사업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7번은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 대조성 사업자로 되어 있죠. 이걸 줄여서 뭐라 부른다? 등록사업자. 이 7번이 이제 순수한 민간사업자입니다. 민간사업자. 자, 그렇게 구분했습니까? 자, 그 밑에 내려가서 이번에 주택건설 사업의 등록, 즉 하려면은 줄칩니다. 연간 단독주택 얼마? 20호,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1만 접수 이상의 대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 이제 주택건설 사업 하는데,
자, 우리가 이 규정 중에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지으려면 연간 최소 20세대 이상 지으려면 등록해야 되죠. 자, 이 규정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위 이런 걸 좀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빌라 건축업자, 다세대 주택을 짓는 사람을 말합니다. 빌라 건축업자는 요 규정 때문에 이 사람들은 딱 빌라를 다세대 주택 딱 두 동밖에 안 져요. 어떻게 요렇게. 자, 여기 이렇게 이제 우리가 1층은 피로티로 돼가 있겠죠. 자, 주택. 여기 두 개 층은 자, 주택이 아니고 OP. 자, 빌라 건축업자 대표적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짓는 빌라 형태, 요 형태예요. 예. 다세주택인데, 자, 주택이 몇 개 층입니까? 4개 층에 한 층에 2세대 들어가죠. 그럼 총 몇 세대? 8세대. 그리고 또 한 동 더 지으면 8세대. 그럼 총 몇 세대? 16세대. 만일 하나를 또 더 집으면 24세대가 되죠. 20세대 이상이 되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빌라 건축업자들은 딱 1년에 이 두 동밖에 안 짓습니다. 왜? 하나 더 집으면 20세대 이상 되죠. 그럼 등록해야 되니까. 그럼 빌라 건축업자가 등록을 하면서 사업하기가 좋습니까? 등록을 안 하고 사업하기가 좋나요? 안 하고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규제가 많이 따릅니다. 여러 가지 규제가 따르기 때문에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다 따르기 때문에 대부분 빌라 건축업자들은 이런 빌라를 딱 1년에 2동 지어요. 예. 자, 그럼 한 2동 지으면은 한 얼마쯤 나옵니까? 뭐 요거 뭐 한 세대가 24평짜리다. 그럼 한 2억 정도,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분양이 될 건데, 그러면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2개니까 한 20억, 24억에서 한 30억 가까이 되겠죠. 한 동에. 그럼 2동 분양하면은 자기한테 이익 떨어진 게 한 7, 8억 떨어집니다. 1년에 7, 8억 벌이면 괜찮죠? 그럼 우리도 이거 하면 되겠네. 박살나요. 예. 왜 박살나느냐? 이 사람들은 직접 시공을 합니다. 자기가 직접 건축 시공을 해버려요. 자기 인부 데리고.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거 하려면 우리가 직접 시공합니까? 건축업자를 별도로 위탁을 시켜야 돼요. 위탁시키면 그 건축업자가 이익금 다 빼먹습니다. 비마 와도 돈, 눈 온다고 돈. 야, 오늘 날씨 영하다. 돈 더. 건축업자 그럽니다. 그럼 무슨 돈? 추가 경비가 발생한다. 날이 추우니까 추가 경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나도 옛날에 건축해봤지만 이상한 소리 다 합니다. 비 온다. 건축해본 사람은 제 말 이해할 거예요. 어디 건축 한번 해보면 막 이 건축업자가 오만 예를 다 미죠. 비 온다고 추가 경비, 눈 온다고 추가 경비, 오늘 날이 너무 춥다 추가 경비. 할 말이 없으면 뭔지 압니까? 왜 추가 경비가 발생하냐고 하면은 오늘 좀 뜨신 것도 좀 무해야 된다. 추가 경비.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 못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시공하니까 그만한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합격한 분 중에 부인은 중개사, 남편은 빌라 건축업자. 자, 중개사가 빌라 질 만한 부지 있죠? 매입에가 던져주면은 여기 빌라 짓고 서로 손발이 맞아 돈 잘 벌어요. 예. 그래서 괜찮은데 직접 시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여기에 만약 20세대 이상을 짓는다 해버리면 자, 등록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 저 규정 때문에 이렇게만 딱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규모 연간 단독주택 최소 2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도시형성할 때 30대 이상, 대조성 사업할 때는 1만 주택 이상을 해야만이 뭘 해야 된다? 등록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중에 옆에 지금 주택조합이라고 되어 있죠. 뭐 주택법에서 여러분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내용이 뭐다? 주택조합입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은 오늘 뜻만 딱 배웁니다. 자, 그 밑에 이번에 주택조합 설립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뭐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해놨죠. 그런 거는 지금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여기에 있는 거는 정말로 지금 현재 지금 법 다 개정됐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본 기본서 보면은 주택조합의 새로운 내용들이 또 왕창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러는 과정에도 법은 바뀌고 있습니다. 네, 공법은.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난주 1월 달에 기본서 받아서 거기에 정성 들이지 말았죠? 뭐 한다고? 버릴 거니까. 예. 이해만 하고 버리세요. 자, 몇 개월 지나면 그 책은 옛날 법입니다. 그럼 개정사항이 업데이트된 책을 자꾸 바꿔줄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주택조합의 개념과 종류 봅시다. 주택조합이란, 자, 줄칩니다.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결성한 다음 조합인데, 자,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은 다음군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그게 동그라미,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을 지역주택조합이라는데, 지금 9개 시도 단위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1번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단위로, 2번이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단위로, 자, 세 번째가 충청북도 단위로, 네 번째가 강주광역시, 전라남도 단위로,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전라북도 단위로, 자, 여섯 번째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단위로, 일곱 번째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단위로, 여덟 번째가 강원도 단위로, 아홉 번째가 제주특별자치도 단위로 이렇게 설립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단위다 하면 여러분 울산에 거주하고 있죠? 그러면 부산의 지역주택조합이나 경상남도 지역주택조합이 가입이 된다 이 뜻이에요. 이 안에서만. 그래서 그러면 다른 시도 단위로는 가입이 안 돼요. 그 안에서만 된다 이런 뜻이고, 직장주택조합은 자, 밑줄 칩니다. 같은 직장의 근로자 거기 줄 치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고,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자, 공동주택 소유자 줄 치시고,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다. 자, 봅시다 이제. 자, 주택조합의 뜻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많은 수의 구성원. 자, 이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결성한 조합이 첫째 주택조합 뜻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있고 직장주택조합이 있어요. 지역주택조합은 자, 같은 설립지역에 거주하는 누가 주민이 만든 거고, 직장은 자, 같은 자,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결성한 조합이 있는데, 그것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입니다. 자,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주택의 누가 만든 겁니까? 소유자가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런 주택조합 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써보면은, 지역주택조합은 주민이 자치적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해서 자, 자신들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주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해요. 그래서 건설된 주택을 자신들이 가지기 위해서 만든 거고, 같은 직장주택자는 같은 직장 근로자가 역시 그것도 자치적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통해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조합입니다. 자, 리봉주택조합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공동주택을 뭐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조합이에요. 자,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 이런 뜻이에요. 자, 어느 주거지역입니다. 자, 여기 기반시설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자신의 오래된 낡은 건물과 택지가 있죠. 그걸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여기 있는 낡은 건물도 전부 다 철거시켜버려요. 철거시켜버리고, 자, 자치적으로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주택건설 사업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싹 걸어버리고, 여기 새 아파트 짓겠죠? 예, 새 아파트를 지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자신의 주택을 마련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을 시키겠죠. 일반 분양시켜서 여기들은 수익금을 가지고 이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는 방식이 지역주택조합이 하는 일이라 이 뜻이에요. 이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자,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는 자, 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주택조합에 누가 설쳤느냐? 사기꾼이 설쳤죠. 어느 도시 간에 지역주택조합에 프랜카드 걸어놨잖아요. 울산에도 5, 6년 전에 프랜카드 걸어놨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모집. 예. 그 모집하면 돈, 자, 조합비 한 5천만 원씩 줘야 되죠. 받았어요? 못 받는다. 그 돈이 다 어디 갔어요? 그 사기꾼들 주문이 다 들어갔다. 전국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왜 그러면 이런 사기꾼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주택조합을 같이 만들어서 사기를 치고 거기에 대한 피해자들이 전국에 어마어마하게 많고 조합이 낸 거 돌려받지도 못하고, 자, 이렇게 된 이유는, 자, 법이 어떻게 됐다? 법이 없었다. 그냥 사기꾼들 좋게, 사기꾼들이 사기칠 수 있도록 법만 만들어 놨지, 사기꾼들이 건절될 수 없도록, 자, 건절될 수 있도록 법을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국의 모든 지역주택조합이 설쳤죠. 예. 그래서 그 돈을, 자, 처음 다 조합비 받은 걸 갖다가 다 개인적으로 착복해서 은행에 갖다 넣지 않고 어디다 갖다 넣느냐? 산에다 다 묻어놨습니다. 대한민국 천지에, 산에. 지 아는데 5만 원짜리 묻어놨어요. 예. 그 산에 뭐 탐지기가 있으면은 산에 한번 탐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닙니까? 한 구덩이에 몇십억씩 들어가 있으니까. 예.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피해자들 제대로 돌려받은 사람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사기죄로 들어가가지고 몇 년 살다 다 나와버렸죠. 예. 이거는 국가가 뒤를 봐준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자, 대한민국 검찰에서 이 지역주택조합 사기꾼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준비 딱 했다가 갑자기 나라가 바뀌어버렸죠. 예, 바뀌어버리고 탄핵이 돼가 깜방이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덮어버렸어요. 예. 이걸 빨리 캐치해야 뒤에 정치인들 누가 뒤를 봐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법은 없었어요. 이제 와서 이 사람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이제 법을, 자, 제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거기에 있는 책에 있는 이하 내용들 있죠? 볼 게 없다. 전부 다 새로 법 다 만들었어요.
이제는 사기꾼들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법적으로 완전 막아놨는데 이제 이 아들 요 들어올 이유가 없죠. 돈 다 챙겼는데. 예. 그래서 얘한테 면죄부를 주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이 아들 잡아가지고 숨기라는 돈 다 찾아가 피해자들을 다 돌려줘야 돼요. 그 방법이 있습니까? 있어야. 뭐 예를 들어가 하나 잡아가 본보기로 네 돈 내라. 안 내면 하나씩 자르면 되지 뭐. 자, 그래 극단적인 이야기인데 그만큼 피해자가 어떻습니까? 많다는 뜻이. 그래서 지금까지 전국의 지역주택조합은 주민이 자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사기꾼들이 행했다 보니까 법이 이제 만들어져 난 뒤에 주민이 자치적으로 한다 안 한다? 못하는 거지. 예.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그렇게 형편없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직장주택조합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인 근로자들이 울산에도 같은 직장인 근로자 많겠죠? 매달 조합비 냅니다. 자기 월급에 30만 원, 40만 원 조합비 내. 이 돈 모아가지고 이 돈 가지고 부지 매입하죠. 예. 그럼 부지 매입하면 여기다 아파트 건설해서 조합원들에게 아파트 공급하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시켜서 사학경비에 충당하는데 직장주택조합은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어요. 예. 자, 그리고 리먼 주택조합은 왜 필요하냐? 공동주택 소유자를 리모델링 어떻게 하겠다?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죠. 여기에서 리모델링 하려면 전원 동의 받아야 됩니다. 현행법상. 자, 전원 동의 받기 쉽다 어렵다? 한 사람 반대하면 못해요. 자, 그런데 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만들어서 리모델링할 때는 75% 이상만 동의받으면 이원됩니다. 어디가 쉽습니까? 조합이 쉽죠. 이런 목적으로 리본 주택조합을 만든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자, 이런 취지로 만든 제도입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그 밑에 주택조합의 설립에 관한 거,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지금 안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거기에 4번 조합주택 공급, 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신청, 리본주택조합 설립 이런 내용들 있죠. 자, 다 넘어가세요. 자, 7번에 리본 기본계획이나 8번에 리본 안전진단 역시 볼 것이 없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사업계획 성리화 돼가 있죠. 자, 찾았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할 때 여기 있는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 사업자나 비등록 사업자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느냐. 자,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것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한다. 우리가 건축법상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허가 받죠. 여기는 주택건설을 대량으로 할 때는 뭘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규모 어느 정도 자 사업을 해야 승인 받느냐. 자, 주택 건설 사업. 주택 건설 사업일 때는 자 우리가 단독 주택을 짓겠다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30호 이상 건설해야 돼요. 물론 예외로 50호 이상일 때도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자 30호 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설을 지금 당장 하려면은 뭘 받아야 된다? 승인 받았어야 돼요. 그럼 29호까지는 건축법 허가 있죠? 허가 받지 있습니다. 자, 공동주택을 자 짓겠다 하면 30세대 이상, 예외로 50세대 이상일 때도 승인받는데, 자, 공동주택, 여러분 살고 계시는 아파트는 수백 세대, 뭐 천몇백 세대 되죠? 다 뭐 받았다? 승인 받아진 거예요. 네.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사업 승인을 받아서 건설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9세대 이하짜리 있죠? 29세대 이하짜리는 건축법상 허가받습니다. 네. 그래서 30세대 이상이 되면은 승인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 일 때는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대조성할 때는 승인받습니다. 자, 그럼 이 규모 사업을 하려면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은 누구한테 받느냐? 원칙적으로는 대지 면적을 가지고 승인권자가 정해집니다. 자,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주택건설 사업이나 대조성 사업하는 곳이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에게 승인받아야 되고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승인받아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시도지사를 풀어보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이 5사람을 말하는데 자, 특별시장은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도 승인하고 이상일 때도 승인하니까 특별시에서 이 규모 이상의 사업할 때는 무조건 누구한테 승인받는다? 특별시장한테. 자, 광역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울산광역시에서는 자, 저 3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설을 한다. 대지 면적 10만 주 이상이든 미만이든 다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울산광역시장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특별자치시장도 마찬가지, 특별자치도지사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대도시장도 여기 들어가니까 10만 제곱미터 이상 미만 다 승인받는데 자, 그러면 차이 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시군적입니다. 시와 군적에서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자, 대지 면적이 될 때는 도지사가 승인한다.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자, 일반 시장이나 군수가 사업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대지 면적이 12만 제곱미터다. 주택건설 사업 대지 면적이. 그러면 누구한테? 도지사에게 받고. 자, 8만 제곱미터다 하면 누구? 양산시장한테 승인받아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사업계획 승인권자, 자, 차세요. 원칙의 1번 줄칩니다.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누구? 시도지사, 대도시장. 2번 줄칩니다.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승인받죠. 그 옆에다가 요 말만 쓰면 되죠. 자, 시군지역에서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누구? 도지사 승인받고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일반 시장, 군수 승인받는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렇게 했습니까? 자, 이번에 예외 줄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습니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다음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1번 줄칩니다. 단독주택은 몇 호? 30호. 거기 줄치고. 다만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때는 줄친다. 몇 호? 50호 이상이 되는데 뭐 1, 2번이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고 지금 단계에서는. 자, 2번에 줄칩니다. 공동주택은 몇 세대? 30세대 줄치고 갈로 뛰어넘으시고. 다만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때는 몇 세대? 50세대 예외. 그게 50세대 이상에 대해 1, 2번이 있죠. 그것도 지금 보는 단계 아니니까 그냥 참고하시고. 3번에 줄칩니다. 대조성 사업일 때는 얼마? 1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이런 기준은 뭐 이런 뜻이다. 그래서 이 규모 이상일 때는 자, 건축부상 허가 받는 게 아니고 뭘 받아야 돼요? 승인받아서 자, 주택 건설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나중에 뭐 암기해야 할 사항에 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암기 프린트 받고 외우시면 돼요. 벌써부터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옆 페이지 가시면 3번에 공구별 사학계획 승인화돼가 있죠. 그럼 지금 볼 단계는 아니에요. 4번 소유권 확보나 5번 매도 청구도 마찬가지. 다 법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6번에 사용검사라돼가 있죠. 예, 그게도 지금 보실 거 없습니다. 자, 주택 공급이라고 돼가 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다음 주에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주택법 조금 남은 거 하고 뒤에 농지법 있죠. 용어 이렇게 배우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11월 12월 과정은 여러분이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듣고 집에 가서 아, 이런 내용이다 라고 한번 읽어보면 끝. 뭐 기억이 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기억나면 떨어져요. 벌써부터 외운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외우는 것은 최대한 자제해야 돼요. 자제하고 뭐부터 많이 해야 된다? 이해부터 많이 하세요. 자, 그러고 나면은 때가 되면 여러분이 다 외울 것도 외워지고 다 정리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자, 다음 주에 봅시다. 네.